네, 오늘은 지수방정식을 배우겠습니다. 자, 지수방정식은 당연히 지수에 뭐가 있어요?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거죠?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지수방정식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정식, 부등식을 보면 다 밑에 또는 분모 분자 이런 식의 미지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예요. 자, 지수방정식의 풀이를 봤더니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죠? 자, 지수방정식을 푸는 거의 기본적인 것은 미통일이에요. 미통일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로그를 할 때 배웠었죠? 로그의 성질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려면 밑을 통일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밑을 통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수 법칙이나 로그의 성질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적용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 방정식에서도 밑을 갖게 한다면 훨씬 더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즉 적절히 조작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밑이 같으면 당연히 뭐겠어요? 지수가 같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방정식은 등호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AFX, AHX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결국 fx하고 gx가 같은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래죠. 그러니까 요렇게 주어지면 얘도 가능하고 요거이면 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당연히 밑은 1 아닌 양수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볼 거예요. 자, A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도 AX제곱꼴이 계속 반복되면 뭐 했었죠? 그렇죠. 치환했었죠. 여전히 이것도 치환한다. 치환한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뭘까요? 치환했을 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문자는 치환하여 변역을 남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하면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모든 실수란 얘기잖아요. 그럴 때 AX제곱은 무조건 양수잖아요. 왜죠? 왜죠? 다시 상기.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X축을 기준으로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고 A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가 X축 윗부분에 있으니까 요거의 값은 항상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X제곱이 양수이므로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T 또한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임에 주의하래요. 뭔 말일까요? AX제곱을 T로 바꿨어요? 그러면 T로 이루어진 방정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T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풀 때 T값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T값에서는 반드시 무엇만 내가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수인 것만 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A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는 양수니까 T에 대한 값들 중에서 0과 음수인 것들은 과감히 버려라. 양수인 것들만 내가 챙겨와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어요. 이거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도 나올 건데요. 그때는 밑과 지수가 둘 다 변수. 밑도 변수, 지수도 변수. 이러면 일반적으로 로그를 취해서 로그 방부등식을 풀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좀 지극히 제한적으로 밑도 변수, 지수 변수인데 지수가 같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같으면 당연히 밑이 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식의 문제래요. 이런 식의 조건이 있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AFX제곱과 HFX제곱이 같으니까 당연히 GX하고 HX가 같으면 되겠죠. 게다가 여기 있는 지수 fx가 또 뭐여도 돼요? 0이도 되는 거죠. 왜? 지수가 0이면 밑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얼마예요? 1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것 또한 필요 충분 조건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밑이 같은 경우 밑이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하라면 자, 이런 식의 문제예요.
이런 식의 문제. f의 gx와 f의 hx.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뭐이면 돼요?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죠? 게다가 밑 fx가 1이면 지수가 얼마든 간에 양변이 다 1로 같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문제를 접근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문제에 나와 있는 형태에 따라서 접근이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접근해 가면 돼요.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워밍업. 개념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자, 2x제곱이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4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결국 뭐 한 거예요? 밑을 통일한 거죠? 그러니까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3의 2x 더하기 3제곱, 9의 3x 마이너스 1제곱. 뭐일 거예요? 그렇죠. 밑을 같게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면 9라는 것은 3의 제곱이니까 6x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2x 더하기 3과 6x 마이너스 2가 같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2x 더하기 3과 3x 마이너스 1이 동시에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 얘를 풀면 되겠네요. 자, 얘가 넘어가면 4x, 얘가 넘어가면 5가 되네요. 그러니까 x는 얼마다? 4분의 5다 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3번. 자, 요거 2x제곱이 반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2x제곱을 뭐하라? t로 치환하고 반드시 t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챙겨야겠죠? 반드시 챙깁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꼴 0이잖아요. 그러면 t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죠? 그런데 t는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뭐만 돼요? 2만 돼요. 그러니까 결국 2x제곱이 t였는데 t가 2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x는 얼마다? 1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얘는 밑도 변수, 지수도 변수가 됐죠? 밑도 변수, 지수 변수? 그러면 밑을 같게 하든지 지수를 같게 하는 건데 얘는 지수가 같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1이 얼마면 돼요? 3이면 되겠죠. 게다가 지수 x가 0이어 버리면 밑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풀면 되니까 얘는 x가 넘기면 2네요. 얘는 0인 거고 그래서 x가 2 또는 0이면 요 방정식은 성립하더라 이거네요. 자, 1번은 밑을 통일해 보고 2번은 밑 통일해서 지수를 같게 놓고 3번은 치환하는 거고 4번은 밑도 변수, 지수 변수니까 어떻게 지수를 같게 하든지 아니면 밑을 같게 하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제 풀기 전에 집중 연습 있죠? 집중 연습 한번 풀어보는데 집중 연습은 좀 기본적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예제를 풀어보고 나서 집중 연습 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현재 예제하고 유제를 통해서 지수 방정식에 대해 연습을 하는 거니까 단 선생님이 예제 한번 풀면 예제 풀고 나면 잠깐 스탑하시고 유제 푸시고 그 다음 예제 선생님이 풀고 나면 또 스탑하시고 유제 푸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예제 1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딱 보니까 뭐일 것 같아요? 밑을 통일하면 된다 이거죠? 자, 32라는 것은 2의 5제곱이니까 2의 5x죠. 그러니까 양변의 밑 2로 통일됐네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6 좌변 지수와 우변 5x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이꼴 0이니까 x는 2 또는 3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2번 봤더니 밑이 하나는 4분의 3이고 우변은 3분의 4죠. 밑이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죠. 언제 밑이 역수가 되죠? 그렇죠. 음수지수에서 역수가 됐었죠. 그러니까 얘는 4분의 3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좌변의 지수 x제곱 플러스 2하고 우변 지수 마이너스 x 더하기. 자,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x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제 1번이었는데요. 자, 필수 공략 다시 한번 정리.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지수 방정식의 풀이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밑을 갖게 해라. 밑을 통일시켜라 이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밑이 통일되면 지수끼리 우리는 갖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네, 그 다음 예제 2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엄마 보니까 2x제곱 얘는 뭐죠? 그렇죠. 2의 3x제곱이죠.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2x제곱을 치워나라는 얘기겠죠. 아,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반드시 뭐 챙겨라? t의 범위 챙겨라 이거죠. 반드시 기필코 꼭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 이꼴 0인가요? 그러면 적당히 a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인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 하나 있고 여기에도 또 t값 있죠? t값 뭐 있죠? 마이너스 1과 2가 있나요? 그러면 결국 t값은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t는 반드시 뭐가 돼야죠? 양수니까 마이너스 1 땡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만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t가 2니까 2x제곱이 2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2번. 2번 봤더니 얘는 3분의 1. 얘는 9분의 1. 아, 3분의 1에 x제곱을 t로 치환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t는 또 뭐가 돼야 한다? 양수가 돼야 한다. 그래놓고 주어진 식을 봤더니 저 앞에 것은 t의 세제곱. 얘는 3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t의 2x 더하기 2인 거죠. 그죠? 그것이 0인 거고. 그것이 0인 거고. 자, 선생님 잠깐만요.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정정할게요. 여기 지수의 상수 있죠? 지수의 상수는, 자, 이거 먼저 했어야 하는데, 지수의 상수는 무조건 끄집어냅니다. 오케이? 지수의 상수는 무조건 끄집어내요. 왜? 3분의 1 x제곱을 t로 놨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3분의 1에 3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괄호 열고 9분의 1의 x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3분의 1 x제곱에 t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t의 제곱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t의 제곱 인수분해 되니까 t 마이너스 9분의 1인가요? 그러므로 t는 0 또는 9분의 1이겠네요. 자, 근데 t는 양수랬잖아요. 너 뺑 이거네요. 그러면 9분의 1만 가능하겠네. 자, 따라서 3분의 1 x제곱이 결국 9분의 1이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저기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수에 이렇게 상수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해주세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9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세요. 그러니까 개수로 삼으세요. 개수로. 자,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예제 또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어우,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1번 봤더니요. 1번, 좌변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하고 우변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같죠? 아, 그러니까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6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수가 변수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모르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0이어도 밑이 달라도 같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챙길 수 있는 거. 얘뿐만이 아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뭐 이어도 된다? 0이어도 된다. 그러면 양변이 다 1일 거니까. 자, 얘를 풀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x 플러스 1이 6이니까 x는 얼마면 되죠? 5이면 되고요. 두 번째, 요거 풀면 x는 뭐뭐 있죠? 1, 4가 있죠? 아, 그래서 x가 5 또는 1 또는 4이면 되겠다. 이거네요. 자, 다음 2번. 색깔을 좀 달리해서. 자, 이것도 얘는 밑이 어때요? 밑이 같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좌변지수 2x-3과 우변지수 x-1이 같으면 되고 또 x가 얼마여도 되는 거죠? 그렇죠. x가 1이어도 지수가 얼마든 간에 양변은 다 1로 같을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풀면 넘기면 x 넘기면 2가 되니까 x는 2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1인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x가 2 또는 1이면 되더라 이거네. 오케이? 자,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립방정식이죠? 그런데 어차피 지수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그냥 쩔지 않고 그냥 풉니다. 자, 다만 주어진 식을 봤더니요. 여기 2x제곱, y에 3, 더하기 1이네요. 뭐라고 그랬죠? 끄집어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더하기 1이네요. 끄집어내세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끄집어내고 자, 2의 x제곱 플러스 얘는 y 더하기 1제곱이니까 3 나가서 2, 3은 6 곱하기 3의 x제곱은 22. 그 다음 이제 1 튀어나가니까 2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의 y제곱은 얼마다? 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뭐 하고 싶냐? 여기 있는 2x제곱이 똑같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3의 x제곱 3의 x제곱이 아니죠? 네, 이것도 잘못 썼네요. 3의 y제곱이었죠? 네. 그럼 여기 3의 y제곱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x제곱하고 3의 y제곱을 뭐 하고 싶다? 치환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치환을 쓰면 2x제곱을 a, 3의 y제곱을 b라고 치환했어요. 자, 치환하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그렇죠. 범위가 있어야죠. a하고 b가 다 양수이면 되나요? 잊지 마세요. 제발 좀 잊지 마시라고 이거. 잊으면 혼나요. 잊으면 안 돼요. 치환하고 나면.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a 더하기 6b는 22. 2a 더하기 b는 5 이거네요. 이건 뭐 중학교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아, 6배 더하든지 2배 빼면 되겠네요. 자, 했더니 A는 4가 나오고 B는 3이 나오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 결국 2x제곱이 4, 그리고 3의 y제곱이 3이니까 따라서 x, y는 x는 2가 되면 되고 y가 1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1이다 이거네요. 자, 지수의 상수는 끄집어내고 공통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또 뭐 하면 된다? 치환하면 되겠다 이거겠네요. 자, 다음 예제 5번입니다. 자, 다음 지수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구하시오. 얘를 봤더니 뭐 하고 싶을까요? 딱 보는 순간 일단 2, 14, 18, 0이니까 2로 나눠치잖아요. 그리고 9x제곱하고 3x제곱 무슨 관계죠? 그렇죠. 3의 x제곱을 제곱하면 9x제곱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 치환해야겠다 이거죠. 그죠? 네, 치환합시다. 어디 있지 색깔이?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빨간색 t는 0보다 큰 거고요.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2t의 제곱 마이너스 14t 더하기 18 이꼴 0. 그래놓고 본격적으로 풀면 2로 나눠버려서 t의 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얼마인 거예요? 9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 값은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t 값에 대해서 합과 곱만 아는 거죠. 근데서 얘를 또 근해공식 넣어가지고 t 값을 구하면 알파하고 베타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있는 t 값들을 t1, t2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T1, T2 값이 요 2차 방정식의 근인데 T1, T2가 이렇게 되면 T1이면 그때 x값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T2일 때도 당연히 그에 따른 x값 나오겠죠? 그 x값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T1이 되는 x값을 알파, T2가 되는 x값을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 했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요. 근데 여기 있는 알파, 여기 있는 베타가 지수잖아요. 근데 지수의 덧셈을 구하래요. 지수의 덧셈? 그럼 밑이 뭐가 돼야죠? 그렇죠. 곱해줘야죠. 그죠?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가 결국 3의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는 결국 얘하고 얘의 곱이니까 실제 얘는 뭐예요? T1 곱하기 T2잖아요. 그죠? 근데 T1 곱하기 T2는 요 방정식의 두 군의 곱이잖아요. 아, 얼마 나오죠? 9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된다? 아이고 3이란다. 2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적절히 치환을 하고 치환을 했을 때 t 값들이 다시 원리의 어떤 값인지 추적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도출해내라는 얘기겠죠? 필수 공략 방정식 알파 베타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두 구는 이거다. 이해가시나요? 요거 당연히 ax제곱을 치환을 해야겠죠? ax제곱을 t로 치환했어요. 자, 요 지수방정식의 x값이 알파 베타예요. 치환했을 때 이거의 t값은 3의 a 알파제곱 a의 베타제곱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이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함수의 치환, 방정식의 치환의 원리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또 잠깐 멈추고 유제 문제를 풀기 바래요. 81쪽까지. 그리고 나면 부등식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이제 지수부등식입니다. 자, 지수부등식은 당연히 뭘까요?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무슨 식? 부등식이겠죠? 자, 그러면 지수부등식은 지수방정식과 문제 유형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 주의할 것은 우리 지수함수에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였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건 이 말이잖아요. 증가란 얘기는 즉 a가 1보다 크다란 얘기는 x1, x2에 되면 요거 2면 a의 x1, a의 x2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증가란 얘기잖아요. 오케이? 얘를 거꾸로 보세요. 얘를 거꾸로 보세요. 요거이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것이 그 값이 크더라. 그리고 그 값이 큰 것이 지수가 크더라 이거. 큰 게 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x1, x2이면 얘는 뭐죠? a의 x1, a의 x2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거꾸로 본다면 뭐예요? 큰 거의 지수가 작다 이 말이잖아요. 큰 거의 지수가 더 작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a가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작은 것이 큰 거야. 큰 것이 작은 거고 밑이 1보다 크면 작은 것이 작은 거고 큰 것이 큰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 지수부등식에서는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것도 이거 세 가지 형태가 있네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ax제곱이 반복되는 것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 형태는 지수방정식 형태하고 똑같죠. 뒤에 로고 보면요. 로고도 똑같아요. 유형은 다 이래요. 자,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자, 요 부등식을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 부등식을 문제를 푸는데
1보다 크면 큰 게 크다. 0과 1 사이 있으면 작은 게 크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AX제곱이 반복되면 당연히 뭐예요? 치환한다. 치환하는데 또 뭘 주의하라고? 반드시 그 t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제 밑에 미지수가 있어요. 밑에. 원마 이거 완전 뭐 빨간 빵 되네요. 자, 밑에 미지수가 있어요.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어요. 자, 일단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이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 구분해요. 게다가 밑이 1인 경우도 생각해 봐요. 그럴 필요성은 있어요. 왜? 밑이 1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양변에 각각 항이 하나씩 있다면 얘는 부등식이 성립할 수 없잖아요. 밑이 1이어봐요. 그냥 무조건 1이지. 그죠? 어? 그러면 선생님 밑 1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 1 생각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자, 밑에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당연히 얘는 밑통이라는 얘기죠. 3의 제곱이니까. 아, 밑이 3? 증가함수네? 큰 게 크네요. 끝. 자, 25는 5의 제곱이죠. 아, 얘도 5가, 밑 5가 1보다 크죠? 그러면 큰 게 큰 거죠. 그 다음 16은 2분의 1이 몇 제곱이죠? 4제곱이죠? 그죠? 얘는 밑이 2분의 1이네요. 작은 게 큰 거죠. 이 부분이 작으니까 x는 4보다 커야 하는 거죠. 그죠? 자, 뭐 하고 싶죠? 뭐 하고 싶죠? 뭐 하고 싶죠? 치환. 2x제곱을 치환하다. 2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당연히 그 t는 0보다 큰 거고. 그죠?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보다 작잖아요. 짝살. 그죠? 그러면 1보다는 크고 t가 2보다는 작잖아요. 근데 t가 원래 뭐였죠? 2의 x제곱이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 2x제곱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현재 밑이 1보다 크잖아요. 2의 1이라는 것은 2의 빵제어 보이고 2라는 것은 2의 1제곱이니까 1보다는 크고 아니요 1이란다. x라는 것은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1보다 작다라고 알 수 있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또 같이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뭐란 얘기죠? 밑통이라는 얘기죠. 사루통이랄까요? 1호통이랄까요? 당연히 1호통이라는 거예요. 로그에서는 살짝 조금 다르거든요. 통이라는 것이. 네? 그냥 큰 걸로 할 거냐, 작은 걸로 할 거냐 이런 것이 있는데 로그에서는 좀 큰 걸로 해요. 근데 지수에서는 작은 걸로 해요.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답니다. 자, 로그에 대해서는 그때 하고 자, 얘는 4를 통일하면 되니까 4를 2로 바꾸면 되겠죠? 2에 4x 더하기 2 그다 2에 x 마이너스 그러니까 당연히 밑이 2잖아요. 그러니까 4x 더하기 2가 x 마이너스 2보다 뭐이면 되죠? 크면 되죠? 그래서 풀면 3x, x는 3분의 마이너스 4인가요? 응? 잘못했죠? 얘가 101인 거네요. 손잡고. 자, 3x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x가 뭐보다 크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더라. 이거네요. 자, 얘 3분의 1, 9분의 1. 당연히 얘는 3분의 1에 2 곱하니까 6x 더하기 2인 거죠. 그러니까 밑이 3분의 1. 그러면 지수 2x 마이너스 1과 6x 플러스 2에 대해서는 이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꿔야죠. 왜? 감소함수니까. 그죠? 그러면 넘어가면 4x, 4x는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3 하면 되겠죠? 자, 필수 공략 자세히 보시고요. 자, 다음 예제. 아, 얘는 뭐 할까요? 치환인 거죠. 자, 당연히 2x제곱을 치환해야겠죠?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t는 0보다 크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를 바꿔보면 얘는
2t의 제곱 더하기 4, 9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다 이항해야겠죠? 2t의 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 이거네요. 인수분해 되나요? 2, 1, 4, 1인가요?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2분의 1과 4니까 따라서 결국 2분의 1보다 크고 t는 4보다 작으면 되죠? 그죠? 자, 근데 t가 2x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1, 2x제곱 4 따라서 밑이 2보다 크니까 방향 그대로 쓰면 되겠죠? 2분의 1 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인 거고 4가 되는 것은 x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더라 이거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당연히 무엇을 치환할까요? 그렇죠.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t는 0보다 크다라는 것. 그 다음 요거 뭐 해야 돼요? t가 내보내야 돼요. 오케이? 자, 내보내면서 치환한 거 함께 쓰겠어요? 자, 9분의 1 x제곱은 당연히 t의 제곱일 거고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 튀어나가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2제곱. 당연히 9가 되겠죠? 플러스 9t. 얘는 플러스 2가 나가네요. 당연히 9분의 1 t 더하기 1이겠네요. 오케이? 자, 이제 양변에 9 곱하고 넘깁시다. 그럼 얘는 9t의 제곱. 아이고. 9t의 제곱. 얘 9 곱하면 81. 얘 1 넘어가면 플러스 80t인가요? 80t. 그 다음에 9 곱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9죠? 이렇게 되겠죠? 9하고 1, 1, 9 플러스 마이너스겠네요. 그러면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죠? 9분의 1과 마이너스 9니까 t는 마이너스 9보다 작던지 아니면 9분의 1보다 크면 되겠죠. 그런데 t는 0보다 커야 하잖아요. 너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9분의 1 t가 뭐였어요? 3분의 x제곱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x는 크거나 같다? 노노. 밑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x는 크거나 같은 것이 아니고 작거나 같다. 이거 작거나 같죠? 작거나 같다. x가 얼마면 9분의 1이죠? 그렇죠. 2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x가 크거나 같은 것이 아닌 이유는 밑이 3분의 1. 감소함수니까 바꿔줘야죠. 그래서 x가 크거나 같지 않다. x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 왜 튀어나와? 9분의 1은 x가 2일 때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필수 공략 또 당연히 읽어보시고. 자, 예제 3번. 부등식을 푸시. 밑도 미지수? 지수도 미지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3x 이거. 자, x가 미치니까 x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상황을 나눠야겠네요. 자,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감소니까 3x 플러스 1은 크거나 같다? 10 하나 풀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 x가 1보다 크면 3x 플러스 1은 작거나 같다 10 세 번째 x가 뭐이면? 1이면 x가 1이면 좌변도 1, 우변도 1 여기 등호 있네요. 그러니까 성립. 이러니까 아까 x가 1일 때 찾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3개 풀면 되니까 자, 요거는 x가 크거나 같다 3이죠. 그죠? 얘 넘기면 9니까요. 근데 x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모순이에요. 자, 그리고 얘를 풀면 x는 작거나 같다 3이네요. 그럼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이거겠네요. 자, 근데 세 번째 x가 2려도 된다면서요. 일단 1 딱 집어넣으면 이러면 요 부등식의 해가 되겠다 이거네요. 자, 그 다음 2번. 얘도 밑도 변수, 이것도 변수네요. 자, 얘는 뭐죠? 얘는 그냥 다 곱해버릴까요? 그죠? 자, 얘는 x의 마이너스 4제곱이잖아요. 그죠? x의 4제곱 양변 곱하고 싶은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자,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감소한 수니까 좌변지수 x제곱, 우변지수 마이너스 4. 큰 것이 아니니까 반대로. 그 다음 x가 1보다 크면 당연히 x의 제곱 크다 마이너스 4일 거고. x가 1이면 좌변도 1, 우변도 1. 여긴 둥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다 이거네요. 자, 각각 또 풉시다. 얘는 x제곱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말도 안 되죠. 그죠? x제곱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너도 필요 없고. 그럼 얘는 x제곱이 마이너스 4보다 크래요. x제곱이 마이너스 4보다 크면 얘는 당연한 거잖아요. x에 딱 얼마를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음수보다는 크잖아요. 얘는 모두 성립. 그러니까 x가 뭐이면 돼요? 1보다 크면 모두 성립이래요. 따라서 x는 1보다 크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또 2번은 선생님이 또 다르게 한번 풀이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x 4제곱을 양변 곱하고 싶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양변 x 4제곱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x의 4제곱 곱하기 x의 제곱 1. 그리고 x의 4제곱 당연히 얘는 음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거예요. 만약에 x 세제곱이면 조심해야 돼요. 아, 근데 조심할 필요 없네요. 여기 또 써있네요. x가 양수라고. 참말로. 이게 안 써있으면 이제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좌변은 x의 제곱 더하기 4가 1보다 큰 거고 1이라는 것은 x의 0제곱이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또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x의 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작으면 되고 x가 1보다 크면 x의 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크면 되고 x가 1이면 모순인 거고. 왜? 좌변은 1이고 우변은 1인데 등호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죠? 등호가 없기 때문에 모순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풀면 되는데요. x의 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작으래요. 말도 안 되죠. 이거 또 모순. 얘는 무조건 성립하죠?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면 되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풀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예제 4번. 활용 문제죠? 활용 문제. 실상을 해서 활용인데요. 식을 어떻게 세우냐? 그게 관건이겠죠? 어느 중고차 거래업체에서는 중고차 거래 가격을 정하는데 중고차를 최초 구매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날 때마다 구매 금액의 50%씩 낮추어 정한대요. 웜에 너무 다운되죠? 네? 자, 최초 구매 가격이 1,000만 원이래. 하나, 둘, 셋. 곱하기 반. 단위가 만 원이라고 합시다. 네? 1,000만 원. 얼마씩 떨어져요? 50%씩, 0.5씩 떨어져요. 그러면 1년 지날 때마다 수치 0.5밖에 안 되는 거죠. 0.5. 오케이? 몇 년이 지났대요? 몰라. X년. 그럼 얘는 X년 이후에 요 1,000만 원짜리 그 중고차 시세예요. 요것이 125만 원 어떻게 되래요? 이하로 정해지래요. 오케이? 이제 이걸 풀란 얘기예요. 네. 보통 이거 보면 로그를 취하고 싶은데 현재 상용 로그 값이 하나도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체로 계산해야 돼. 이체로. 알겠습니까? 자, 1000 나눠버리면 0.5의 x제곱이 1000 나누면 0.125인가요? 0.125는 0.5를 세제곱하면 나오나요? 왜냐면 5의 세제곱은 125. 0.5면 하나, 둘, 셋 되니까 0.125가 나오네요. 아, 그래서 x는 3보다 밑이 얼마예요? 0.5,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x는 3 이상이 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최소 몇 년이다? 따라서 최소 3년은 지나야만 된다 이거겠네요. 오케이? 자, 식 세우는 것이 관건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50%가 아니고 30% 해봐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 0.5가 아니고 뭐로 써야 돼요? 0.4? No. 0.7 써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중고차가 가면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요. 아, 그러면 좋겠어요. 구매 금액에 10%씩 올라간대요. 1년 지날 때마다 10%씩 올라가면 여기다 뭐 써야죠? 0.1? 아니요.
1.1 써야 돼요. 오케이?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또 여러분들 유제 4-2번까지 또 문제를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수능력 반드시 정독하시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